حماس خود را با زدن مراکز مسکونی بیش از گذشته آشکار کرد. رژیم باید منتظر مجازاتی سخت باشد. 자, 지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 중동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새벽에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이후에 17시간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가 작전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전면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ments ago,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We struck at the heart of Iran's nuclear enrichment program.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زندگی برای اونها تلخ خواهد شد بدون تردید. فکر نکنند که زدند و تمام شد. 자, 이란은 일단 이틀 연속 보복 공격을 지속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에게 지금 사상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을 어디를 공격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했는지 자리에 봉영식 연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6월 13일 현지 시각 새벽 3시에 이스라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은 200대 규모의 이스라엘 전폭기 편대가 테헤란 북동부 나탄자 핵시설 및 주요 군시설을 타격했는데 비단 그 핵시설을 타격한 것뿐만 아니라 이란 군부의 핵심 지휘관 및 핵 관련 과학자들을 사살했습니다.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장 그리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이 확인되었고 다수의 이 핵 개발 관련 과학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 기습 공습을 했는데 대부분의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그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죠. 에로 3이라든지 다비드 슬링이라든지 아이언돔에서 격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공격이 들어가서 부상자라든가 사상자도 발생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란 측의 그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이 크죠. 이것으로 이 네타냐후 정권은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타냐후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던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5차 협상이 있었는데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15일에 6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 군부의 참모장이라든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사살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더 이상의 미국과의 핵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그 종결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이번 군사행동으로서 발했던 그 전략 목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중단시키고 또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그 핵시설을 운영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다 없애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란 측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은 굉장히 경미한 정도다. 결국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감한 작전이 네타냐후 정권이 의도했던 대로 현재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이 하고 있는 미국과 하고 있는 핵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스라엘 쪽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격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외국 정상으로서는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핵 위협이 이제는 강구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군사 행동을 할 테니까 미국이 지원해달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협상을 지금 특사를 파견해서 계속하고 있던 차였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막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행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정권은 이제 원래 바랬던 그런 이란의 이제 핵 공격 능력 그리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핵 시설은 공격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걱정을 했던 해 저장 시설은 공격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공격을 안 했다기보다는 공격을 해도 파괴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중요한 그 핵연료 저장이라든지 핵시설의 주요 부분은 굉장히 깊은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파괴하려면 소위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발사돼 가지고 층층의 지하를 뚫고 가서 네. 그 벙커를 완전히 폭파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예. 그 능력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 군사 개입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벙커 버스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 행동에서도 이 그 나탄스 핵시설의 지상 부분 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 과학자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공격을 했고 적절한 효과를 봤다. 이스라엘 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핵 미사일을 갖고 핵 보유를 갖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체된 겁니까? 아예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예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하지만 굉장히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체되었다.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핵 무기 개발 그런 시간표라든지 능력이 거의 무력화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게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든지 그런 거와 달리 예.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접경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로밖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망 때문에 그것이 미사일 교전에서 소기의 성과, 즉 이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는 보복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려면은 그런 미사일 교전뿐만 아니라 친이스라엘인 테러 집단, 헤즈볼라라든지 시리아, 그리고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 입체적인 군사 행동이 있어야만 그나마 성공의 확률이 높은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 충돌이 워낙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 후티라든지 헤즈볼라의 작전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네. 네타냐후 정권도 이것을 노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타브리즈라든지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2, 제3의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다면은 이제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서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이 협동해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뭐 유가도 오르고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혹시 자칫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전을 하기에는 이 지정학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미사일 공격이 이제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쌍방이 어떤 이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전력, 타격감을 과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될
전면전은 아니지만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얼마 15일이었나요? 그때 하기로 했던 이 소위 말해서 핵 협상 이거는 이제 6차 회담이죠. 그죠? 6차 협상 이거는 물 건너간 겁니까? 이란 측이 이제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란은 예. 더 이상 그런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60일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이란이 미국 측이 제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고 예. 만약에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참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경고에 대해서 이란 정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전은 어려운 상태인데 하지만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 결정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좀 짚어주시면 그러면 경제는 어떤 전면전이 안 될 경우에 그러더라도 간간히 벌어지는 교전이라든가 이런 걸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러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계 경제는 분명히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죠. 예. 이것이 트럼프류의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굉장히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관련 국가라든지 단체가 그 안을 수용하는 그런 압박 외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높인 다음에 미국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안으로 그 관련 국가들이 그것을 합의하는 그런 식의 압박 외교인데 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폭탄을 지난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제 세계 안보 정세에 더 악화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안보나 또 경제 모두 악영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